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응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항상 2부에서는 역사적인 사건 이런 부분과 현재를 비교해서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 네. 예. 그래서 뭐 최근 이제 그 조국이 이제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이제 지명된 후로부터는 이제 한 2달 가까이 이제 돼가고 이제 법무부 장관이 임명된 지는 이제 한 달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우리나라 분들도 이렇게 또 성격도 급하시고 하시니까 이게 뭐 조국이 계속 법무부 장관으로 행세하고 다니고 막 하니까 이게 뭐 검찰이 또 의지가 약화된 거 아니냐, 뭐 이대로 사태가 위야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과연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과거에 그러면 어떤 그 권력자들의 부패에 대한 이제 그 대표적인 이제 그런 그 게이트가 이제 워터게이트인데, 그 워터게이트는 뭐 영화 같은 거나 뭐 다큐를 보시면은 막 금방금방 뭐가 된 것 같긴 하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오늘 뭐 좀 여기지만 뭐 윤국은 총경에 대한 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이런 상황에서 또 게다가 이제 오늘 이제 녹화하는 화요일 날 이제 조국 동생에 대한 영장 이제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될 거고 뭐 등등의 쭉 이루어져 있는데,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이 여기서 항복을 하면 이게 살겠나, 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들고 결국에 쭉 이제 뭐 유시민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목표가 대한민국을 북한화 시키는 것인데, 그 마지막 이제 뭐 언론, 뭐 국회, 뭐 기타 무슨 뭐 관계 다 이제 정리가 끝났고 이제 마지막 저항 세력이 딱 저는 제 생각에 2가지가 있는데, 뭐 무기력한 야당은 제외하고요. 그러니까 2가지가 결국은 검찰과 이제 유튜브, 우파 유튜버들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검찰만 이제 작살 내면 이 뭐 대한민국의 북한화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은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저희 보수 우파 시민 입장에서 보면은 검찰이, 저희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이 의지가 있냐 없냐에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검찰이 무너져서 조국의 어떤 이런 것들이 용인이 되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뭐 보수 우파 시민들은 뭐 살아도 산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누구도 뭐 이제 이 독재 권력을 제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저도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 단순하기 때문에 단순한 결론. 그러니까 우리 보수 우파 시민들 남은 거는 투쟁밖에는 없다, 답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검찰에 대한 뭐 의문 이런 부분에서요. 그래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거는 미국 사회가 유지되는 가장 큰 힘. 이번에 보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바이든 아들이 우크라이나 회사에서 부패한 회사에서 봉급을 받는 부분을 트럼프가 열심히 좀 우크라이나의 새 대통령 젤렌스키 밑에 검찰총장이 열심히 조사 좀 해라. 이걸 이제 사주했다 하는 내용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대통령의 대화를 컨트롤하는 NSC에 파견된 CIA 직원이 그렇습니다. 이제 폭로를 했는데, 또 그 직원 위에 직접 대화를 감청하는 고위직이 또 개입됐다. 한 명이 아니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거 폭로해서 저 성질 더러운 트럼프가 색출해내라고 난리를 치고, 또 변호사가 지금 법적으로 서게 되고, 그게 또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바로 그냥 제도적으로 딱 등장하게 돼요. 이 사람은 자기 돈 안 내는 거죠. 내부 고발자는. 그렇게 쓰면서 딱 야당은 바로 그냥 탄핵으로 이렇게 돌입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관련자들 다 국회로 부르고, 그리고 자료를 다 공개하라고 나서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그래도 미국이 대통령이 부패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시스템이 돌아간다. 그렇습니다. 또 양심적인 제보자가 보호가 된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한국 같으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엊그제 보니까 뭐 윤문홍가 뭡니까 그 저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이 문화체육부 공무원 한 분이 국장급 무슨 뭐 친일 반일 문제에서 소신 이야기했다가 지금 파면됐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거 아주 기가 차던데. 그래서 그런 정도도 뭡니까 여지를 두지 않는 한국의 풍토에서 이게 가능하겠느냐. 그런데
사실 이게 지금 워터게이트 사건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네. 예. 뭐 이제 어떻게 사건의 내용에서는 뭐 인터넷 등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사건 내용 자체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1972년 6월 17일 이제 이때가 당연히 이제 그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이제 시행되는 그 해의 6월인데 이제 닉슨의 두 번째 선거죠. 닉슨의 재선을 이제 예, 앞두고 있는 선거를 이제 되었는데 이제 경찰이 워싱턴 D.C. 워터게이트 호텔에 있던 미국 민주당 정보위원회 본부.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이제 뭐 그냥 뭐 민주당사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따로 미국 같은 경우 당사를 두지 않으니까. 그래서 사무소에 불법 침입한 5명의 남자를 현행법으로 체포합니다. 그러니까 그 5명이 이제 비질리오 곤잘레스 등이었는데 이 사람들을 이제 봤더니 도청기에서 도청기를 원래 설치를 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돼서 재설치하기 위해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 배우가 누구냐를 봤더니 결국 하워드 헌트라는 백악관과 연결된 인물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 하워드 헌트의 또 그 돈도 결국은 그 백악관 닉슨의 백악관 재선위원회 자금을 지원받은 것이 드러나고 그가 또 그 체포된 사람 중에 일부가 공화당 및 백악관과의 연계가 있음이 최초로 밝혀집니다. 그게 1972년 6월 1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에 이제 뭐 그 저도 이제 뭐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다가 결국 이제 마시는 바와 같이 이제 워터게이트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뭐 이제 뭐 보도를 해가지고 이제 탄핵까지 단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그 정영건 의원이라고 이제 그 있었죠. 국정원 하시던 그분이 이제 그 검사 에드거 출신이고. 후보라고 해서 미국의 전설적인 FBI 국장에 관한 이제 내용을 이제 책을 이제 FBI 국장을 근한 40년을 했죠. 그렇습니다. 30년대부터 예 그렇습니다. 알 카포네가 있을 때부터 시작해서 70년대 초반까지 그렇습니다. FBI 국장을 했어요. 왜 그러면 정권이 바뀌어도 그 사람을 못 잘라드냐. 네. 워낙 비밀을 많이 알고 있어서 자르다가는 죽을까봐 못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에 한 40년을 30몇 년을 저렇게 FBI 국장을 한 사람이 했다는 게 지금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그 뭐 영화 더 포스트에 잘 나오는 바와 같이 이제 그 월남정 등에 대한 내부 정보가 폭로가 되면서 아주 닉슨 대통령 원래 좀 약간 강박적인 그러니까 머리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좀 심리적으로는 좀 이렇게 강박증에 시달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견디지 못해 가지고 이제 이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방첩 활동을 각 정보기관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문제가 해결돼서 최근에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DNI인가 그렇죠. 국가정보국. 그 정보국이 이제 그 다 미국에 관장이 다 관장해서 18개인가 뭐 이래 되는 정보기관들을 통과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원래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닉슨이 생각을 하고 이제 FBI나 CIA나 NSA 같은 이제 각 정보기관들을 좀 이렇게 중앙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제하도록 시도를 하고 이제 이거를 이제 앞장섰던 게 이제 백악관의 법률 고문 존 딘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이제 그 국내에서의 첩보 활동은 사실상 FBI가 독점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대통령이 FBI에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어떻게 통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는데 결국 그 말씀하신 그 후보가 이제 이거를 결사적으로 반대해서 무산되게 되고요. 결국 이제 이게 정보가 특히 FBI의 어떤 이런 것들 통제를 해서 이런 것들 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닉슨이 생각했던 게 자체 첩보 팀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런 방첩 활동을 하자. 고 해서 이제 이 하워드 헌트를 통해 가지고 자체 이제 정보팀을 통해서 뭐 도청이니 이런 것들을 이제 시도를 하려다가 딱 발각된 게 이제 워터게이트 호텔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마치 그 공식 정보기관 국가 조직으로 그렇습니다. 하면 될 건데 그렇습니다. 이제 재선이 되면 아마 그렇게 할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대선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그런 어떤 법률을 통과하거나 그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사설 첩보팀을 갖다가 운영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나름 뭐 전문가라고 이제 되었지만 결국은 그 FBI처럼 이제 몇십 년 동안 이제 감청, 도청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관하고는 다르게 이제 어설프게 하다가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1970 공교롭게 이제 그 어떻게 사건 직전에 이제 그 백악관의 정보기관 통제를 결사 반대하던 에드거 후보 국장이 물론 나이가 많긴 했지만 1972년 5월 2일에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때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난 후보가 그렇게 도청하고 심지어 마틴 루터 킹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훌륭하다고 한 미국의 인권의 전설적인 그 목사에 가는 데마다
이 섹스를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곳곳에 방문하는 지역마다 여자들이 줄을 이어서 네네. 이렇게 성명의를 했대요. 그걸 갖다가 후보가 전부 도청해서 녹음 테이프를 쥐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그 후보가 이제 그 에드거 후보가 이제 그 잘 사용했던 법이 사생활에 관한 정보. 그걸 또 그 창구가 또 어디였냐면 또 헐리우드였습니다. 헐리우드 배우들하고 주로 이제 연예인들과 또 정치인들, 제작자, 정치인들 올리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 그래서 참고로 케네디 이것도 관련 정보도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많이 나왔다고도 예. 이야기도 있고 그랬죠. 예,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할리우드에서 만드는 영화 드라마에서 보면은 CIA는 굉장히 악당으로 나오는데 FBI는 지금도 절대로 악당으로 나오지 않죠. 같이 한때 같이 놀아서 저기 영화 뭡니까? 구스 에퍼트 이런 영화 예, 보면 예, CIA가 쿠바 피그 공작 실패한 데에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 에드가라는 영화가 있었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예, 예, 나왔던. 예. 예.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제 예, 만든 영화인데 감독님, 예. 뭐 그게 뭐 잘된 영화는 잘된 아닌데 영화는 아니죠. 예. 근데 하여튼 저 거기에 뭐 사생활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이제 이 사망을 하면서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가 그 이제 그 축적해 있던 그 정보의 행방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이제 그 올해 이제 그 후보를 보좌했던 비서와 FBI 핵심 세력들이 빼돌렸고 그래서 그 정보들이 이제 뭐 유언비어 같은 얘기지만 어디에 이제 보관되어 있는데 이제 그게 심심치 않게 꺼내져서 이제 보고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풍문으로 이제 음모론처럼 도는 얘기라고 합니다. 이게 문제는 이제 이게 FBI가 워낙 그 말씀하신 것처럼 에드거 후보가 40년 동안 그 40년을 넘게 장악했던 조직, 완전히 사적인 조직처럼 사실 운영됐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닉슨이 이제 그 공백을 이제 원래 자기가 하고 싶어했던 이제 FBI를 대통령이 딱 통제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와중에 정통 이제 에드거 후보의 신복이었던 차장부 마크 펠트가 이제 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워터게이트 그 사건을 은폐하려는 백악관의 의도를 워싱턴 포스트 기자인 밥 우드워드에 폭로하게 돼서 결국은 이제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속발되고 이게 나중에 그 이제 당시에는 최근에 이제 알려진 건데 그게 딥스로트라는 예, 그러니까 깊은 목 소리 뭐 지금 포르노 영화 제목 포르노 영화예요. 예, 딥스로트. 그런 그래서 부분이 누가 이 깊숙하게 이 항상 말을 해주는 사람이었는가가 한참 뒤에 이제 공개됐죠. 한참 전에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FBI 조직을 이제 후보이 사망 이후에 정보와 조직을 다 장악하고자 하는 닉슨과 또 FBI 내부의 저항 세력 간의 싸움에서 이게 드러나서 그러지 않았으면 이게 보도는 안 되고 수습이 됐겠죠. 또 적당히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닉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이제 어떤 강박적으로 권력을 장악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강했던 사람이어서 그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솔직히 좀 무리수를 둔 거죠. 워낙 그 수십 년 동안 이제 탄탄하게 조직력을 갖춘 FBI를 한 번에 장악하려다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마시는 바와 같이 그 닉슨의 시도가 실패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그 뭐 암묵적으로는 시도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좌절되면서 지금의 FBI의 그 독립성이 사실은 역설적으로 보장된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닉슨이 이제 사퇴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워드 헌트 등의 이제 관련자들의 유죄 판결이 선고되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원 이제 워터게이트 특별위원회가 이제 백악관 직원까지 소환해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운데 1973년 5월 18일 이제 닉슨이 아치볼드 콕스라는 사람을 이제 특별 검사로 지명하게 되고요. 근데 이 그러던 와중에 상원 특별위원회가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 그러니까 닉슨의 그 강박증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부터 원래 백악관 집무실에 이제 대통령의 녹음 장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닉슨 이전에는 이제 그거를 대통령이 온오프 이제 버튼으로 내가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온을 하고 이제 필요 없다 싶으면 이제 오프를 했는데 그러니까 닉슨이 강박증 때문에 그걸 온오프 기능을 두지 않고 그 모든 집무실에 있던 대화를 전부 다 녹음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백악관 직원들에 의해서 이제 폭로가 되니 이제 워터게이트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이제 상원 특별위원회 그다음에 콕스 특별검사가 이제 닉슨한테 그 녹음 테이프를 제출하는 이제 요구를 하는데 당연히 닉슨이 이제 이를 거부하게 되면서 이제 파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닉슨이 이 일이 진행되는 부분을 이제 처음에 이렇게
다 밝히면서 사법 처리를 하겠다, 공개하겠다 했으면 탄핵까지는 안 몰렸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정치적으로 타격은 입었겠지만 그렇죠. 이게 일이 진행된 과정들을 보고받고도 그걸 몰랐다 하고 또 은폐하기 위한 지시들을 한 부분이 결정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법방해로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제 이런 이 녹취록을 제출을 거부하면서 예. 이제 당시 이제 법무장관을 통해서 예. 특별 검사를 이제 소환장 취소를 명령하는데 콕스가 이를 거부하고 이에 따라 결국 1974년 10월 20일 토요일 밤 이제 닉슨이 이제 법무부 장관한테 특별 검사의 해임을 요구하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를 거부하면서 사임. 법무차관한테 명령을 내리니까 법무차관도 이제 이를 거부하면서 사임. 그래서 법무차관부가 이제 법무장관 대리로 특별검사를 해임하게 돼서 이제 여론이 급속하게 나빠지게 되고 결국 이제 그 녹음 테이프에 또 공개를 둘러싼 분쟁은 결국 닉슨이 패소하게 돼서 대법원은 이제 그 녹음 테이프를 이제 상원과 이제 특별검사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출하긴 하는데 그 이제 결국은 자기가 그 어떻게 이제 비속어 같은 거를 당연히 사적인 자리니까 많이 쓰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삭제하던가 일부의 제출을 거부한다든가 하다 해서 또 이 부분과 관해서 여론이 약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이제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탄핵을 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상황이 확인된 1974년 8월 8일 이제 닉슨이 사임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닉슨이 72년 대선에서는 이런 그 워터게이트 사건이 사실 그 뒤에 터졌죠. 그러니까 앞에 터졌는데 네, 그때 그걸 뛰어넘었죠. 그냥 적당히 그렇습니다. 보도가 대대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선되고 두 번째.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끄러워지기 시작하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트럼프의 측근 중에도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쫄병으로 또 관여했던 친구가 또 하나 또 와 있는 친구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그때 이제 20대 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약간의 이런 처벌을 받은 친구가 또 하나 있는데 지금 미국에 이제 트럼프의 그 우크라이나 사건도 지금 번져가고 있는데 지금 뭐 트럼프가 자기가 먼저 공개한 그 내용뿐이라면 그렇습니다. 저게 뭐 수습이 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넘어서서 또 다른 내용들이 또 터져 나왔거나 또 이걸 이 수습하는 과정에서 트럼프가 사법 방해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게 되면 트럼프 사태가 저게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보면 녹화하는 날 보면 또 다른 제보자가 하나 더 있다고 보이지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문재인도 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볼 때 노골적인 지금 사법 방해를 좀 저지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문이 지금 이 조국 부분과 관련해서 성찰하라, 뭐 검찰 개혁을 지시한다 하고 또 밖에서의 그 지금 뭡니까 이 무리를 지어서 집회를 하는 걸 국민들의 의사 반영이다 하고 대의민주주의가 제 역할을 못해서 그렇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덕에서 검찰 개혁을 자꾸 요구하고 조국으로 하여금 검찰 개혁을 하라고 독려하고 조국한테 힘을 실어주는 이 행위도 저는 지금 노골적인 대통령의 사법 방해와 직권 남용이라고 그렇습니다. 봐요. 그래서 한국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놔두면 계속 개입을 해서 조국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검찰이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이 대표부터 원내대표까지 다 변호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변호사 출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제일 많은 직업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한국당 내부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문재인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도 당신을 탄핵 발의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지금 이 타임에 발언을 하면 그거는 조국의 사법 처리에 대한 일종의 대통령의 사법 방해고 그렇습니다. 직권 남용이다. 그래서 우리가 탄핵 발의를 하겠다고 하고 지금 관련 사안들을 취합해서 정리하고 있다. 이런 절차를 밟아야 문이 셋업이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또 지시를 하면 그때는 탄핵 발의를 하는 거예요. 그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여기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조국 문제가 사법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문제를 끄집어내어서 문에 발목을 묶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지도 배째라고 그렇게 계속하지는 못해요. 그렇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배째하다가 탄핵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탄핵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표결해서 역풍이고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요.
대통령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면 탄핵 발의를 지금 해야 된다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탄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들이 있었는데 예.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클린턴 탄핵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특별검사 스타 특별검사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좀 포르노 같이 이제 그런 내용 이제 그런 부분도 여러 역풍이 일부 있었지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저도 보면은 여론이 참 그러니까 그 국민들 여론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결국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그분의 또 소장님께서 비판하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겉으로는 클린턴 그 집권 시기에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화랑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부나 대통령에도 크게 불만한 게 없으니 탄핵 여론이 그건 달아오지 않아요. 사생활 문제였고 그렇습니다. 공적인 영역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다. 물론 대통령이 저지르지만은 대통령이 저지른 문제와는 와? 공적인 건 다르다. 근데 지금 문재인의 조국에 대한 개입은 조국의 혐의 일가의 총체적인 부패와 이런 이 권력 남용 등에 대해서 문이 지금 그걸 뒷받침을 해주고 뒤에서 다 이렇게 이 정리를 해주고 있다. 이거는 대통령이 이거는 공적인 영역에서 개입을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도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닉슨 같은 경우에도 탄핵까지 몰려간 게 사실은 이제 그 당시에 뭐 오일 쇼크 등등으로 해서 미국 경제가 굉장히 되게 어려울 때 아닙니까? 금태하는 이제 포기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사실 그 경제적인 어떤 위기하고 맞물려서 결국 닉슨이 좀 약간 더 덤태기를 좀 쓴 부분도 있고 그것도 그렇게 보면 뭐 지금 문재인은 뭐 그러니까요. 더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도 탄핵이 좀 그래도 그러니까 올해 초 작년보다 좀 가능성이 탄핵이 좀 높아진다. 높아지는 이유는 뭐 선생님 계속 말씀하신 거지만 뭐 오락가락한 면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미국도 중산층이야 서민들이 느끼는 최강 경제가 심상치 않고 예. 워낙 본질적인 플레이를 하다 보니 기업들도 트럼프의 어떤 경제 정책, 미국 특히 미중 무역 갈등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걸 무슨 싸우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하나 제대로 결론을 못 내리면서 굉장히 이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거에 대한 피로감들이 쌓이면서 탄핵의 위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문재인 이 양반 같은 경우도 지금 콘크리트 지지율만 서초동 촛불 집회만 지금 응원할 게 아니라 지금 모든 지금 대한민국의 수치들이 전부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그 콘크리트만 믿고 있어서 그 탄핵이 뭐 되냐 안 되냐 그거 안심할 수 있다. 헌지를 장악했으니까 그게 내가 탄핵을 안 당할 것이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에 헌법재판관들은 전부 진보 좌파여가지고 탄핵이 가결됐나요? 그런 관계 없죠. 네,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저도 소장님 말씀처럼 지금 상황에서 지금 문재인이 들어와서 지금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국민들의 정말 그 어떤 불안과 한계가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야 탄핵이 아니라 뭐라도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걸 공격해야 될 시점이죠. 역풍을 중요할 때가 아니죠. 한국당이 문재인에게 최종적으로 경고를 하고 더 개입을 하면 탄핵에 돌입하겠다는 그렇습니다. 명분을 축적하고 문재인이 왜 탄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사유들을 지금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한국당 그 말 한마디 못 끄집어내는데요. 네. 자, 황교안은 오늘 문재인이 독재로 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독재로 가고 있으면 탄핵해야죠. 그러니까요. 왜 말과 행동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저것도 하기 싫으면요. 그냥 뭐 하는 척 하지 말고요. 그냥 처박혀 있든가 뭘 하려 그러면 지금 탄핵 경고를 바로 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